예,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과학의 정현웅입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아수스 UEFI 바이오스 주요 메뉴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작다고 클레임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주요한 메뉴들만 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려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아수스 UEFI 첫 메인 화면입니다. 여러 가지 그 메뉴들이 첫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진입을 하실 때는 단축키는 F2나 또는 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 부팅 단축 메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이오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비슷한 모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 버전이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CPU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현재 이 컴퓨터에 설치된 메모리에 대한 정보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또 항목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대충 그런 정보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SATA 정보, 예, 내장된 하드디스크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SSD 디스크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요, 부팅 순서가 이렇게 또 나온 게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부팅 메뉴, 예, 부팅 단축키죠. 예, F8입니다. F8을 누르면 부팅 메뉴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수동팬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냉각팬을 조정하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모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본 값은 F5, 예, 바이오스 기본 설정 값을 불러드릴 때는 F5로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할 때는 또는 종이할 때는 F10을 눌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모드라고 F7이 단축키인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지 모드라고 되어 있죠. 예, 사용하기 편한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드밴스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화면에서 봤던 그 쿨링팬 조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여기 보면 CPU 팬이 있고요. 예, CPU 위에 보면은 쿨링팬이 하나 달려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CHA 팬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안에 이제 열을 식혀주는 또 팬이 또 따로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파워 서플라이 안에도 보면은 또 팬이 또 하나 이렇게 따로 달려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컴퓨터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냉각팬들의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시된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을 이제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라는 얘기죠. 예, 보통 이제 표준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값으로 되어 있는데, 조용하는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 터보 모드가 있고, 최대 속도, 뭐 수동,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냥 표준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팬 소리가 너무 거슬린다. 예, 그럴 때는 예, 조용,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열이 좀 많이 나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예, 터보 모드를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앞에 보면은 그 부팅 단축 메뉴가 있었죠. 예, 부트 메뉴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현재 달려있는 디스크가 나열이 되고 메인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된 디스크가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라는 이 항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F8을 눌러서 부팅 단축키를 선택을 하고 바로 부팅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지 모드에서 어드밴스 모드로 지금 진입을 한 상태예요. 자, 여기 보면 어드밴스 모드로 바뀌었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항목은 이제 쉽게 말해서 즐겨찾기 항목입니다. 메인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인 메뉴에 들어오면은요, 지금 보면은 바이오스 정보가 또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바이오스 기본 정보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EFI 바이오스를 한글로 바꾸시려면은 이 부분에서 예, 기본 값인 영어에서 한글로 변환을 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날짜, 그 다음에 시간,
예, 그런 부분을 또 여기서 예,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메인 세큐리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 보면은 지금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윈도우 부팅할 때 사용자 암호를 넣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관리자 암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관리자 암호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바이오스의 설정을 바꾸는 부분들을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자 암호를 넣지 않으면은 이 바이오스 설정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비밀번호는 컴퓨터를 부팅을 했을 때 바이오스에 진입을 하기 전에, 바이오스 과정을 거치기 전에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쉽게 말해서 바이오스 부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최소 글자, 그 다음에 최대 글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글자 이상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글자를 넘으면 안 된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I 트위커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파워 세이빙 퍼포먼스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의 어떤 그런 소모를 막기 위한 절전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값은 오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맥스 파워 세이빙 모드라는 것은 최대 절전을 사용하는 거고요. 퍼포먼스 모드는 절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물론 이제 이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바이오스 자체에서 기능을 설정하고 싶을 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예, 고급 메뉴에 보시면은 인텔 비주얼레이션 테크놀로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VM웨어 같은 예, 그런 가상 머신을 사용할 때 필요한 항목이에요. 가상 머신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바이오스에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에러문이 뜹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인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런 메뉴가 나와요. 예, 그럴 때는 여기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에 따라서 예, 여기에 보면 VTX 이렇게 이제 라고 표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하고 또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예, 시스템 에이전트 구성이라는 이 부분에서 보면은요. VT-D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이 바로 이제 VHD 같은 그런 가상 디스크를 실제 디스크처럼 바이오스에서 인식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활성화를 해주셔야만 예, 가상 디스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항목에서요, PCH 저장 구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 아까 즐겨찾기 앞에 항목하고 똑같은 항목이죠. 예, 같은 항목이 지금 있는데, 주로 이제 사타 디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디스크를 연결을 했는데도 작동하지 않는다. 예, 그럴 때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고급 내장 장치 구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메인보드에 내장된 오디오 예, 사운드 컨트롤러죠. 예, 사운드 카드를 이제 사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내장 램 카드입니다. 예, 그래서 메인보드에 딸린 내장 램 카드예요. 이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내장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외장 형식으로 이제 뭐 사운드 카드를 따로 단다든가 또는 이제 램 카드를 따로 이제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비활성화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파워 스테이지 5로 USB 장치 충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USB를 꼽으면은 보통 이제 장치를 이제 구동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USB 장치를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충전용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줘야만 장치 충전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PM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APM이라는 이 항목에서 ERP 준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기본 값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껐을 때 보면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디스크들을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외장 디스크 같은 거. 이런 걸 연결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종료를 했는데도 그 잔여 전류가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지 않고요. 이제 디스크에 이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틱틱틱틱 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 부분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은요, S4, 그 다음에 S5, 활성화를 시켜주시면은, 시스템을 종료할 때, 주변에 연결된 장치의 전원들도 다 종료가 되는, 예,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레거시 USB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버전이 조금 낮은 그런 USB를, 이 UEFI 바이오스에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이오스에서 인식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항목이 나오죠. 이 항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목은 이제 USB 포트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인식을 못하거나 또는 이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스마트 정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드 디스크와 SS 디스크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SS 디스크, SS 디스크에 대한 항목들만 쭉 나와 있습니다. 외장으로 연결된 그런 디스크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고요. 지금 내장으로 연결된 SS 디스크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서 이제 내장 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이 항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 우리가 했던 거죠. 냉각팬에 대한 조용한 부분인데, 여기서도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팅 항목에 오시면은 보면은, 빠른 부팅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UEFI에서는 이제 빠른 부팅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또 따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뒷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 충전 후 다운 부팅, 이것은 이제 갑자기 이제 전원이 이제 끊어졌거나 이제 컴퓨터가 이제 전원이 종료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정상 부팅을 그냥 바로 정상 부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스를 띄울 거냐, 그 부분을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부팅 구성 항목에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부팅 로고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팅을 할 때 이제 로고가 뜨지 않습니까? 그 로고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것을 선택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팅 지연 시간, 우리가 단축키를 누를 수 있는 그 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3초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짧다, 그럴 때는 시간을 조금 늘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숫자 패드, numDA키를 on 상태로 할 것이냐, off 상태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또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 부팅을 할 때 이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F1 키를 누르면은 또 관련 그런 이제 메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를 해 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SM이라고 있죠. CSM은 레거시 환경의 부팅 도구를 부팅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UEFI 환경에서는 EFI 파티션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FI 파티션으로 이제 부팅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레거시 환경에서는 EFI 파티션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팅 도구를 만들었을 때 UEFI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이제 제작한 그런 이제 윈도우라든가 운영체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UEFI 바이오스에서도 부팅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놔야만 부팅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팅 보안 부팅 메뉴라는 게 있는데, 참 이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이제 이게 UEFI 환경이 생기면서 이제 이 보안 부팅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CSM이라는 것도 생기게 된 거고요.
정상적인 그런 UEFI 환경이 아닌 그런 이제 디스크를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 부팅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부팅 도구를 가지고 테스트할 때는 이 부분이 또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값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안전 부팅키 설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 있고 있는데 지금 요 밑에 요것이 바로 이제 보안 부팅 관련되는 키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우기를 클릭하면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돼요. 근데 삭제가 된다고 해서 복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시 안전 부팅키 설치를 누르면은 이 부분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제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복구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사시에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안 부팅 메뉴라고 나오는데, 자, 이것은 이제 보안 부팅 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그 부팅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보면은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라고 이렇게 표시된 디스크, 그러니까 내장 디스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디스크의 첫 번째 파티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 항목이 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장 먼저 이것으로 부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팅 순서를 바꾸려면은 여기서 이제 드롭 단추를 눌러가지고 항목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야 되는데 윈도우즈 부트 항목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바꿔가지고는 부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 컴퓨터에는 보면 지금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외장 디스크에 WTG 방식으로 제가 이제 윈도우를 설치해서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개 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팅을 할 때는 순서를 이제 강제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메뉴가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팅 무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밑에 이렇게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CSM을 활성화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해당 항목을 선택을 하고, 자, 이게 보면은 이제 기본 값이고요. 이것은 지금 외장 하드 디스크에 연결된 그 부팅 항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윈도우즈 부팅 매니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USB로 뭐 부팅 장치를 이제 만들었다든가 이럴 때 저기에서 뭐 순서를 바꾸고 그럴 필요 없이 여기에서 그 항목을 선택을 하면 바로 부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가 있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찾아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디스크가 연결된 경우에는 이것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만 다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툴 항목에 보면은 아수스 EG 플래시 3 유틸리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아수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 진입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드라이브 디바이스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잘못하면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를 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편리하게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공간이 끊어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이제 컴퓨터가 꺼진다든가 정전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치명적인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 디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 부분이 아니고요. ES 메뉴로 들어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는 이제 나가기 이것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H310M-C/HDMI R2.0 여기까지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검색을 하실 때. 그렇지 않으면은 비슷한 molde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 업데이트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전도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수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모델을 이름을 넣을 때
바로 앞에서 그 봤던, 예, 지금 보면은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수스 홈페이지에서는 로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제 요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요것은 이제 인텔 칩셋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같이 받으셔도 되고, 이제 요것만 따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을 풀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그냥 단일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자가 캡 파일이에요. CAP 캡 파일인데, 이것을 이제 그 뭐 USB 외장 장치든 아니면 그냥 일반 이동형 디스크 USB든, 최상위 루트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클릭을 했을 때 바로 보이는 그 첫 화면에다가 압축을 풀어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밖으로 빼놓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빼놓고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이 드라이브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올 때 이제 보면은 지금 보면은 다 같이 이렇게 이름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순서라든가 그걸 보고 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기가 로된 팩트 파티션, 예, 팩트 파티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이오스에서는 팩트 파티션만 인식을 해요. NTFS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분석 방식으로 된 그런 파티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팩트 파티션으로 된 그것에다가 그것을 넣고 선택을 하면은 이제 왼쪽에 들어있는 캡 파일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예, 그러면 이것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면은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 이제 손을 대시거나 전원을 끈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한번 확인만 해보고 다시 뒤로 갈 때는 ES키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예,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에서는 이제 이미 진행이 됐을 때는 취소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어떤 다른 조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심히 그냥 잠자코 기다리시면 됩니다. 절대 전원을 끄면 안 되고 조작도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현재 컴퓨터에 설치된 그 램, 메모리라고 하죠. 그 메모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슬롯이 2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렸는데 8기가 램 2개가 달려서 16기가 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바이오스 환경에서 램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갈 때는 뭔가 이제 내가 설정을 바꾸긴 했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싶을 때는 다시 기본값 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변경사항 저장 후 보통 이제 이것을 많이 누르죠. 예, 변경사항 저장 후를 누르고 재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바꾼 부분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그냥 다시 재부팅하고 싶을 때는 세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축키는 F10입니다. 그래서 F10을 누르면은 바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지금같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은 이제 초기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부팅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설정 등은 이제 원래대로 초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후에는 다시 그 본인이 사용하던 그 방식대로 다시 세팅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꿔주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그 변경된 부분들이 종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OK를 누르시면은 최종 종료가 되는 거죠. 최종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앞에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큰위험과학의 전연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